네, 이제 범죄학 연구. 자, 범죄학이니까 여러분들 학문이에요. 범죄학. 자, 우리 형법은 뭘까요? 형법학은 하면 뭘까요? 형법에 대한 해석학입니다. 살인이라고 할 때 이 살인은 어디서부터 살인이라고 볼 것이냐?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을 살해한 자는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이냐? 아, 뭐 태아로 있을 때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 또 만약에 죽었다고 할 때 언제부터 사람이 아닌 것이냐, 뭐 이러한 것들을 해석을 하는 것이 뭐예요? 형법학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학문이에요. 범죄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범죄의 현상은 어떤 것이냐,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냐,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 이런 것들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범죄학은 왜 필요로 하느냐, 이렇게 필요성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범죄에 대한 공포와 범죄로 인한 피해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한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뭐였어요? 범죄학이란 했잖아요. 범죄학이란 그 뜻이에요, 사실은.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해서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빠진다? 규범학은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 경찰 범죄학에서는 그냥 법령은 다 뺀 거예요. 법령은 빼고 우리 순수한 범죄학만 할래 라고 해서 이제 출제 범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범죄학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봅시다. 서덜랜드와 크래시라는 사람이 범죄학이 법의 제정 과정과 법을 위반하는 과정, 자, 과정입니다. 법 위반에 대응하는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 자, 법을 누군가 위반했어. 근데 그 위반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 국가가 또는 사회가 가정에서 대체로 법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법사회학,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범죄병리학,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인 행영학으로 구성이 된다. 행영학. 자, 행영학을 뭐 형벌학이라고 봐야겠죠. 형벌학. 이렇게. 이건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기본스. 범죄학을 형법의 제정 과정과 범법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인 형사사법제도, 자, 법의 기원, 범죄량과 그 분포,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 범죄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죠? 범죄 실태를 파악해서 어떠한 종류의 범죄가 어떠한 사람과 물질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이유와 동기, 원인으로 범행을 하는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조치할 것인가를 강구하는 학문이다. 전체 다 들어가죠. 육하 원칙이야.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범죄학의 연구의 목적과 범위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것은 뭐 연결해서 볼게요. 워낙에 짧으니까. 자, 범죄학 연구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면 범죄의 현상과 실태 파악이라는 게 있어. 자, 무엇이 범죄인가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고요. 범죄가 무엇이야? 또 위반 행위 발생 사회 계층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기타 범죄와 관련 있는 사회적 재변수별로 분포도. 현상이니까 드러난 거예요. 통상은 이제 통계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자, 범죄 유형도 보고요. 범죄적 조건, 공포심,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범죄학은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한다고 그랬죠. 범죄 원인. 한 개인에 대해서. 자, 생물학적, 심리학적, 개인적 속성에 대한 원인 규명. 자, 생물학적, 심리학적은 뭐예요? 개인의 속성이에요. 그 마음, 그 사람의 거야. 근데 사회화 과정과 사회학습 또는 사회통제라는 관점이 원인 규명. 사회적 관점이죠. 또 비판적 관점에서 범죄를 보는 새로운 범죄관. 이건 뭐예요, 이게? 비판주의, 비판 범죄학. 그런데 어떠한 것도 완전한 설명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론의 통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미국 범죄 사회학은 일반 이론을 지향을 해요. 범죄는 이런 거야. 범죄는 이런 거, 이것이 원인이야. 라는 설명을 어느 하나로 하고 싶어 했어.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모든 문제를 설명이 안 돼. 또 어떤 경우는 결과적으로 범죄의 유형론,
범죄는 범죄 유형이 뭐가 있어요? 법률적 유형도 있고요. 또 사회적 유형도 있고요. 유형이 다 달라. 그런데 그 유형을 따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이 일반론은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본 것이라면 이것은 유형론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 거라고 보시면 돼. 살인 사건, 강도 사건 이런 사건들은 왜 발생하지? 또 이 사람은 왜 범죄를 했지? 이것이 바로 이제 왜 누가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일반론이라면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어. 근데 다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나온 것이 유형론입니다. 유형론이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범죄 이론을 좀 보완해주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형론이 발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 대책입니다. 당연히 사전 예방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데 범죄 피해에 따른 과다한 비용,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말이죠. 요사이는 막 매스컴에서 얼마나 떠듭니까? 그래서 공포심에 사회 전체가 공포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의 불가능, 범죄자의 처리와 개선의 비용과 어려움 고려한다. 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여러분들 누군가가 골목에서 뭐 여성을 뒷발치기로 했다 하면 뭐가 돼요? CCTV를 막 다 설치해야 해. 불안하니까. 이런 형태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사전 예방이 강조되고 있고요. 아까 신범죄학 또는 비판범죄학적 관점이 있었죠. 비판범죄학이. 자, 사회환경론적 범죄 원인에 기원해서 범죄를 유발 또는 조장한다고 고려되는 사회환경의 예측과 범죄 예방, 또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을 하나로서 사회 정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자, 범죄 피해자 연구도 범죄학에 들어갑니다. 물론 피해자학으로 따로 구분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은 독립과학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범죄 피해자학, 그 다음에 범죄 두려움 문제,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죄학의 연구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두려움 모델이라는 게 있어. 이거 이제 같은 연결돼서 이제 써놓은 것인데요. 이웃 통합 모델과 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무질서 모델이라는 게 있어. 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얘기야. 자, 이웃 통합 모델은 이웃 지역의 결속과 상호 신뢰가 존재하면 지역의 두려움은 감소될 수 있다. 서로 알고 익명성이 없잖아. 서로가 다 인사하고 이웃이야. 이웃이면 안정감이 있죠, 여러분들. 안정감이 있어.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불안하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지각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가 범죄의 두려움을 증가시킨다. 이것을 우리는 무질서 모델, 이웃 통합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두려움 모델이야. 기억하셔야 해.